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약세장이 많이 길어졌죠. 사람들이 많이 희망을 잃게 됐고 패닉도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시가 하락할 거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희망의 요소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강달러 현상이 지금 증시에 많은 위험들을 주고 있는데, 이 강달러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전의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앞으로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11월까지는 연준이 원하는 대로 갈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 폭이 둔화되게 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원하는 금리 인상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한다에 방점을 뒀는데, 미국이 견딜 수 있는 금리가 아닌 4.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요, 미국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4.75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사방의 압박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거에 못 이겨서 금리를 강하게 올렸는데, 벌써 시장이 죽어가고 이제 금리를 과하게 올리지 말라라는 말이 빗발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연준이 고집을 좀 더 부릴 수도 있겠죠. 금리를 더 올릴 거냐, 아니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하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중간 지점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레미 시겔, 건들락 같은 이제 구루들이 연준의 과격한 속도를 우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쪽에서도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영국이 IMF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난리가 났다. GDP가 상당히 높은 나라들조차도 못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 있느냐, 조금씩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지금 연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수요만 줄이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불황을 만드는 일입니다. 포브스 회장도 중앙은행들이 독단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정책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1980년대 폴 볼커가 금리를 20% 올려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같이 세금 감면이랑 규제 완화를 해줘가지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생산성을 올렸다라는 거죠. 합쳐서 봐야 되는데 금리 인상만 가지고 해결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 화폐를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화폐 안정화에 노력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잘 견디게 만들어줘야죠. 왜? 그 나라들한테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 나라들 경기가 죽어버리면 물건을 팔 데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경제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을 늘리고 타국의 화폐 가치 안정화에 신경 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구매력을 줄이고 실업자로 만들어서 거리로 내모는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냥 공급 문제를 풀어라, 이런 말인 겁니다. 기업의 탐욕을 활용해서 더 많이 생산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은 물가는 자연스레 잡히고 경기 위축을 피할 수 있다. 지금 이 목소리가 연준에 들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졌을 때 이 목소리들이 더 커지겠죠. 그제야 뒤늦게 연준이 움직일 거라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달러가 문제인데, 원인이 뭐냐?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인 거죠. 달러가 시중에 줄어들면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달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주식, 부동산 대신에 현금 보유가 늘어나요. 현금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달러의 장점도 있는데요. 미국 내에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요. 교환 가치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물가가 내려야 됩니다. 환율 면에서도 강달러는 수입 물가 하락 효과를 가져온다. 강달러도 단점이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2% 상승할 때마다 S&P 500기업 실적이 1%씩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해외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 보면 미국 내 매출 비중이 94% 정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실적에 타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흥국은 강달러에 치명적이에요. 특히 제조업이 많은 아시아들은 달러 강세로 수입 자재 가격 상승 효과가 났어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니까 투자 자산에 손실이 발생해요. 그럼 외국인들은 그냥 파는 게 낫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도 강화됐습니다. 신흥국이 버티는 한계선이 있죠. 달러가 유출이 되니까 환율이 계속 치솟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미국의 중립금리와 다른 나라의 중립금리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3.5%, 4%까지 견딜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못 견디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경제 위기로 침체가 버리면은 결국 미국에도 영향을 끼쳐요. 미국도 결국 물건을 팔고 경기가 화랑이 와야 자기들이 돈을 벌고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데 본인들만 살겠다고 다른 나라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신흥국의 경기 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죠. 한마디로 실적이 꺾인다. 주가가 하락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달러는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그런 것도 일시적인 현상인 거지 나중엔 안 맞을 거라는 거죠.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실업률을 올리고 물가를 잡는다라는 생각인데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때 경기 침체가 벌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다시 해결할 거냐. 이후에 부양책을 써야 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서 경기 회복이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노리는 게 그 타이밍이겠죠. 문제는요, 공급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나서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연준 탓을 하겠죠. 이게 나중에 다음번에 버블을 만들 거라 보는데 연준은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많이 한 탓에 경제에 위기가 왔다. 세계 경제가 무너졌다.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경기 회복세가 왔을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 다음 상승기에는 버블이 발생한다는 거죠. 연준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못할 거기 때문에 예상보다 길고 예상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겁니다. 연준의 문제는 작년에 인플레 예측 실패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실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 정책을 내고 있어요. 데이터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가 데이터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데이터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 거지 죄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런 형태로 빠져나갈 대답들을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지표는 한두 달 전에 과거의 데이터고요. 금리는 3개월 이후에나 효과가 나오는 정책이에요.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의 상황을 대응한다?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가가 지금 7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곧 경기 침체로 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준은 그러든지 말든지 물가지표가 아직 높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버리죠. 그럼 몇 달 뒤에 경기는 침체가 됐는데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업과 가게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죠. 불경기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언밸런스가 나고 나면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과도해서 시장을 망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연준은 그때부터 부랴부랴 금리 인하를 고민하겠죠. 그 다음 상승기가 도래하면은 버블 징후가 와도 연준이 예전처럼 과격한 금리 인상 하지 못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 러시아, 중국, 봉쇄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겹치지는 않을 거니까 다음번 상승기에는 물가가 지금처럼 과격하게 올라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계속 그리고 길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는 지수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시장의 흐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거는 오로지 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베스트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워스트 시나리오도 나오거든요. 워스트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또 다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냉탕, 온탕, 냉탕이라는 거죠. 결국은 세용지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